나 혼자 안 산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경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비디랑 찐빵이 데리고 병원 검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더운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이라 겨울철에는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한번 건강검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 잘 뚫어줘야 돼요. 네, 이동하실 때.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야, 특수동물 수의사로 대단히 또 유명하신 우리 감사합니다. 노경수 네. 수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제 반려동물이 있거든요. 키우셨나요? 네. 예, 예. 짜자잔. 비어디 드래곤이고요. 하고 거북이. 육지거북이. 예. 있었네요. 건강검진차 오신 거죠? 예, 예. 건강 검진 및 제가 잘 기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 딱 보니까 이제 외관상 볼 때는 좀 이 비어디 드래곤 이 몸도 좀 이렇게 탄탄한 것 같고 예, 살도 예.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색깔도 네. 예. 엄청 잘 먹죠? 예, 잘 먹습니다. 예. 이 거북이 얘네는? 거북이가 요즘에 네. 약간 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애기를 꺼내서 예, 예. 통에다 좀 넣어볼게요. 아니, 현미경인가요? 와. 네, 확대도 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불빛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잡을 때 되게 잡는 요령이 되게 필요한데요. 네. 이 얘네들이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얘네들을 잡을 때 요렇게 잡아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 앞발을 손으로 이렇게 살짝 끼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거의 잘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조금 힘줘서 끼시면 되거든요. 네. 이 자세가 사실 잡기가 제일 편하고 얘가 되게 편안하게 하는 자세고 이 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런 상태로 예.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야, 그걸 몰랐네요. 맨날 긁히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랬거든요. 보시다시피 하나도 긁히질 않아요. 예, 예. 거의 자기가 편안하니까 잘 안 움직여요. 예. 안정된 자세이기 때문에. 선생님 살짝 긁히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가요? 자, 아,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예, 편안해 보여요. 볼 수 예. 있고, 그 다음에, 눈이나 입술도 괜찮고. 오는 동안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네요, 애기가.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애들을 보면은 예.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네. 여기부터 이제 턱 밑에 이제, 예. 이제 까맣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보실 때도 턱 밑이 너무 심하게 까맣다,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예. 네, 너무 심하게 까맣다 그럴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아.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내비두면은 원래대로 이런 그 하얀색 또 이런 미색으로 전체가 다 바뀌어요. 지금 얘는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예요. 저는 암컷을 보면은 네. 색깔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대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아, 것들이. 스트레스. 지금 얘는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딱 맞거든요. 예, 예. 근데 평상시 때 보시면 여기가 이런 색깔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얗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놔두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까맣게 돼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밥을 주시면 안 돼요. 체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안전된 자세로 돼 있을 때 그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는 동안 살짝 받았나 보네요, 스트레스를. 네, 지금 그 외에는 뭐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야, 병 검사가 있네요. 네, 이 분변 검사로 이 장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검사 참 잘 오셨거든요. 예, 예. 네, 이제 지금 보시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예. 와, 자, 여기 딱 보시면 막 움직이는데요?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지금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곰팡입니다. 아, 예. 곰팡이. 곰팡이. 장에 있는 곰팡이. 물론 이제 장에도 일정 양의 그 곰팡이가 존재하거든요. 예, 예.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근데 이제 존재하는데 그럼 저게 병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과도한 양만 아니면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곰팡이 정도 이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에 이제 곰팡이가 있네요. 네. 이 장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게 묻게 되면 그게 이제 음식과 같이 들어가면서 이 배 안에서 곰팡이들이 지금 증식을 하게 되는데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면역력으로 억눌러 가지고 이 곰팡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예. 그래서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은 되진 않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여기 보면 이제 육각형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네. 이게 뭐냐면 요산입니다. 요산. 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인 애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결정이. 네. 결정이 안 보이는데 그 비정상적인 애들 또는 물을 너무 안 먹는 애들 이 딱 보면은 이제 외관상 볼 때 정상이라고 보여도 물을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 수분 섭취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아이고. 수분 섭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수분이 좀 부족해서 또는 뭐 고단백질 식이를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고단백질이라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귀뚜라미 등 이제 육식 위주의 어떤 예, 미럼. 식단, 미럼 예.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먹여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아주 작게 조금씩 움직이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짜잘하게 보이는 것들.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정상 세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상 세균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많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 세균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상 세균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이고 다른 기타의 어떤 나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고단백질 식이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네, 그거 외에는 뭐 깨끗합니다. 물을 왜 안 먹죠, 얘는? 보통은 이제 물을 이제 강제적으로 먹게 하는 방법은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야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수분만 가지고도 얘네들은 충분히 살아가요. 예. 근데 그 수분이 좀 부족하거나 야채 급여가 좀 부족할 때 지금 얘 같은 경우 거의 성체잖아요. 그죠? 예. 성체인데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를 줄 때에 이 먹이의 어떤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야채 비율과 야채 같은 거하고 과일 또 이제 육식 위주의 어떤 음식들 네. 비율이 어릴 때하고 성체하고 달라요. 완전. 어린 개체들은 주로 이제 육식 위주의 급여를 합니다. 사육을 하고. 그래서 빨리 성장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게 되게 도움이 되게끔 고단백질 식일 위주로 하는데 네. 이제 성체가 되게 되면은 주로 야채 위주로 갑니다. 야채 위주로. 그래서 이제 비율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육식 위주로 한 7-80% 정도 수준까지 올렸다가 커서는 한 20-30% 미만으로 툭 떨궈야 돼요. 야채 그래요? 위주가 7-8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야채로.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상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균형을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귀뚜라미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더 많이 키우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되게 잘 오셨어요. 예, 이게 계속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장이 순환이 안 돼갖고 장이 막힌다든지 또는 이제 또 골질환, 대사성 골질환 같은 거, 뼈가 약해진다든지 그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야채를 잘 안 먹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편식이거든요. 이 편식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 저부터요? 그렇지.
예. 바꾸셔야 저도 돼요. 고기만 먹거든요. 쌈 안 싸 먹거든요. 주인 닮아가나요? 네. 주인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바꾸셔야 돼요. 예. 충분히 바꾸셔야지만 그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이제 살이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야채 위주로 좀 완전히 야채. 좀 바꿔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제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반드시 꼭 감사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얘기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 거북이 좀 잠깐 볼게요. 거북이. 얘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년 넘었다고 1년 들었거든요. 넘었어요? 예. 키우신 지 1년 되셨어요? 키운지요? 네. 키운지는 한 반년 됐어요. 반년. 예. 먹이 잘 먹죠? 예, 근데 사료 같은 거 많이 주고, 네. 예. 야채를 또 잘 안 먹어요.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이제 관리는 잘 되셨어요. 이 정도면.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살짝 만져서 눌러보시겠어요? 이게 한번? 예.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딱딱하죠. 그렇죠. 예. 예. 이게 포인트예요. 아. 거북이가 물렁물렁하면 심각한 거예요. 아. 죽을 때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탈피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들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예, 예. 이런데 예. 등껍질. 등껍질이 예. 살짝 들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들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탈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탈피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탈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치가 못해요. 탈피가. 근데 이게 탈피하기 위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조건들이. 조건이요? 네. 습도. 습도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 같이 좀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요게 이제 탈피 같은 게 조금 덜 돼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때 곰팡이 질환이 생긴다든지 세균이 감염돼 갖고 아이고. 이제 이 껍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너무 이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이렇게 급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리가 망가집니다. 부리가. 그래서 부리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자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부리요. 네, 부리가. 예. 그래서 예.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리를 이제 보면 아 얘가 밥을 잘 먹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도 관찰할 때 항상 그 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찰 꼭 해주셔야 되고. 예. 목욕 해주시나요? 온욕 가끔 시켜줘요. 아니 목욕. 목욕이요? 예. 온욕 말고 목욕. 아니요. 온욕하고 목욕하고 달라요. 예, 예. 온욕은 물에 담궈 놓는 거고 예, 예. 목욕은 닦아주는 거예요. 아, 닦아줘야 돼. 달라요. 뭘로 닦아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부드러운 칫솔을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무슨 뭐 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실 필요성까지는 없어요. 예. 없고 보통은 이제 그냥 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주는 것이 사실 되게 좋은 거고요. 예. 이제 꼭 이제 어떤 얘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약물로 이제 목욕을 하는 거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드릴 테니까 이따가 처방해 드리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BD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목욕. 될 것 같아요. 목욕. 예. 목욕. 목욕.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들을 상당히 많이 없애줄 겁니다. 그쵸. 상당히. 사람도 잘 씻어야 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키울 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 이 거북이나 이런 그 비어디 드래곤 이 애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손을 씻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지고 막 얼굴 만지고 예. 막 과일 먹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에 있는 질병이 여기 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 좀 주의사항으로서는 이 얘네들은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에 거북이 같은 경우 특히 살모넬라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살모넬라. 살모넬라 되게 이제 위험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한테도 좀 위험하긴 한데 특히 사람한테도 위험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들을 만지고 철저히 닦는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을 철저히 해놓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안전한 겁니다. 살모넬라, 네, 그리고 당면. 이제 구충제를 꼭 먹어야 된다. 1년에 2번 정도는. 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사료를 너무 좋아해요, 사료만. 사료를 이제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료 위주로 하다 보면 아까 같이 이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얘도 예. 사료 위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편하긴 되게 편한데 사실은 사료는 간식 수준으로 주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 주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줄여야 되네요. 네, 사료의 비율을 좀 줄여서 가시면 되게 건강하고요. 그리고 야채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야채 종류와 과일 종류 뭐 되게 잘 먹습니다. 애들도 잡식성이라 뭐 이것저것 다 잘 먹는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공급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하는 것이 얘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굉장히 많이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수분 섭취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꼭 생기겠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주의사항으로 앞으로 관리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습관. 그 이제 이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어디드 드래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턱수염 도마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건조한 데서 살아요. 네네. 건조한 데서 사막 지역 같은데 뭐 호주나 또 미국 뭐 이런 데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 수명은 야생에서는 보통 한 4, 5년, 5, 6년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대략 10년 전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건강 검진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이제 사육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장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사육장 내에는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딱 구조물이 꼭 있어야 돼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열원이 꼭 있어야 되고 예, 온도. 반드시 바닥재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바닥재. 네. 일단 모래 야생 깔아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다양한데 이제 모래가 제일 좋습니다. 사막 모래 같은 거. 사막 모래.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바닥재 같은 걸 해주고 온도가 많이 이제 그 올라가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환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열을 빼줄 수 있는 환기구가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만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은신처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목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들. 또 이제 은신처, 이렇게 자기가 숨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 네, 그런 것도 좀 컴컴하게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사육장에서 또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크기예요, 크기.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크기가 너무 작으면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보통 한 3자에서 4자. 3자, 4자요? 예. 길이가. 대략 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네, 폭은 뭐 1자 반 정도? 지금 거보다 한 2배 커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각종 질병이 오겠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따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육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조명, 온도, 습도. 요게 진짜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스팟존과 쿨존이라고 해요, 보통.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 때. 네, 예.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고 아무데나 등을 걸어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팟존하고 쿨존이라는 의미가 있냐면 이쪽에 비어디 드래곤이나 다른 파충류가 있을 때 너무 더워보면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다 온도가 똑같아. 그럼 얘는 죽어요. 그래서 시원한 곳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덥구나. 그러면 이쪽에 옮겨갈 수 있는 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켜줄 때는 이제 보통은 등 종류가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히트등. 온도 올려주는 거. 그렇죠. 예. 빨갛게 이제 불 나오는 거. 네. 히트등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UVB 등이 필요해요. UVB 등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자외선 등이라 그러죠. 네, 자외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이트 등이 필요합니다.
아, 나이트요. 예, 이게 딱 3개가 필요한데 요 3개 등 닿는 위치가 반 한쪽 면에만 다르셔야 돼요. 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보통 되게 이제 중요해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운데 한쪽으로 다시면 안 돼요. 몰아야 그래서 되네, 한쪽으로. 이 위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달아서 주시는데 포인트가 뭐냐? 또 이 밑에 이 바닥면에 이게 바닥면에 조사를 할 때 이 바늘 기준으로 이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히트 등, 그 다음에 라이트 등, 그 다음에 UVB 등 다 겹치게 해주셔야 돼요. 3개가 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겹치게끔. 이게 이제 사실 그 히트 등하고 UVB 등을 이걸 쓰는 이 등을 쓰는 이유가요. 우리가 태양광을 흉내낸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예. UVB 저 자외선 따로 오고 열등 따로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예. 오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흉내낸 건데 그래서 반드시 겹쳐지게 켜줘야 된다. 아, 포인트. 네, 반드시 겹쳐지게 켜주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가 이제 골고루 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덥다 그러면 일로 이동을 해요. 여기는 네. 빛이 안 가요, 거의. 그래서 4자 정도의 장이 필요한 커야겠네요, 이유가 진짜. 아.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온도가 그러면 몇 도 정도 돼야지 좋냐? 동물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보편적으로 30에서 3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쪽엔. 네. 이쪽에는 이제 사실 어렵긴 하지만 한 28도, 뭐 한 27도, 뭐 이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밑으로 해다 보면은 이제 환기가 되게 잘 돼야지만 이 시스템이 돼요. 네. 환기가 잘 돼요. 그래서 요렇게 사육장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먹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먹이는 얘들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잡식성이란 뜻은 육식, 채식 다 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다 먹어요 원래가. 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아 그래도 이게 제일 편하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네. 원래는 다 먹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곤충이라든가 뭐 야채 뭐 등등 이런 거 다 먹는다. 그래서 새끼 때는 주로 육식 위주의 사육을 하고 성체 때는 야채 위주의 어떤 사육을 하는 것이 좋다. 대신 이제 비타민 D3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D3는 칼슘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3요. 예. 그래서 이 비타민 D3는 우리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일어나고 그 합성이 되면 그 비타민 D3는 이제 몸에서 칼슘을 이제 뼈라든가 각 조직으로 이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자외선 등을 켜주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도 똑같잖아요. 네. 비타민 D. 시간은 이제 이 등을 켜주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보통 낮에는 주로 히트 등을 쓰는 거고요. 네. 밤에는 나이트 등, 그다음에 UVB 등은 대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네. 이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수분 섭취할 때 지금 집에서 주로 주시는 게 뭐죠? 물 주나요? 아니 물통 따로 해놨어요. 물 먹나요? 잘 안 먹는 것 안 같은데요. 먹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먹어서. 예.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를 하는데 정 안 되면은 이제 야생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뜀박질도 많이 하고 네. 이 비오디 드래곤이 굉장히 빠른 애들입니다. 사실은 아, 보기에는 별로 안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생에서는 정말 빨라요. 날아다녀요 그냥 진짜.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데 예. 그러다 보면 목이 타거든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얘는 집에서만 사니까 수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 가만히 있으니까 안 먹죠. 그래서 이제 야채 위주로 그 먹이를 바꾸게 되면 수분 섭취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네.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호박이라든지 청경채, 뭐 치커리 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주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네. 먹이의 크기. 아, 먹이의 크기요. 이 먹이가 너무 크면은 먹다가 걸려요. 아,
그래갖고 체하거나 일종의 거식처럼 밥을 안 먹거나 얘가 점점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먹이의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다. 근데 과일을 또 많이 먹으면 근데 안 좋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안 좋으냐면 편식을 너무 해요. 과일이 편식 너무 때문에. 맛있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왜 야채를 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를 남겨놓고 저 맛없는 걸 먹고 있지? 이걸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줘야 돼요, 예, 과일은. 예. 그리고 얘네들도 어느 정도 사람을 좀 알아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못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 경험상 보면 좀 알아봐요. 선생님 길러보셨어요? 어느 정도는. 길러보셨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예.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그 이제 주로 이제 질병들 어떨 때 이제 질병이 생기는지인데 그 MBD라고 사실상 굉장히 심하게 많이 걸립니다. MBD는 그 메타볼릭 본 디지즈에서 대사성 골질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가 칼슘의 섭취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칼슘. 자, 그래서 이제 네. 섭취가 안 된다 그러는 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칼슘을 안 줬을 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칼슘을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안에서 대사가 안 될 때 어떤 문제로 병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면 얘는 죽는 거예요. 골다공증 걸려서 뼈가 더 부서지죠.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네. 뼈가 막 부러져 나가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네, 귀뚜라미에 칼슘 묻혀가지고 죽거든요.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이제 칼슘인 이제 적절히 이제 비율이 이제 보통 2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다가 이제 비타민 D3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반드시 예, 함유가 되어 있는 걸 갖다 더 묻혀준다 그러죠. 귀뚜라미를 불려서 주거나 뭐 이런 그 야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살 뿌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식인데 이 거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스트레스. 아까처럼 이제 얘가 좁은 공간 내에서 작은 사육장 내에서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안 먹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수분이 부족해도 거식이 생길 수 있어요. 순환이 안 돼서. 그게 이제 먹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상한 먹이를 먹거나 또 이럴 때 또는 편식을 좀 심하게 할 때 이런 경우도 거식이 올 수가 있어요. 딱 보면 과일만 먹으려고 그러고 저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되면 거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먹다 보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가지고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탈피가 아주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탈피가 왜 중요하냐면 건강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탈피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탈피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외부의 습도가 가장 문제예요. 습도. 이게 도마뱀류들이 탈피를 하기 위해서 사막에 사는 애들일지언정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꼭 얘네들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굴이나 오아시스 말고 동굴이나 습한 곳을 찾아서 자기들이 가요. 우리가 그 모습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막에 사는구나, 얘 되게 건조한 곳에 살아,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탈피가 이제 시작이 되거나 그럴 때는 탈피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탈피통.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수분이나 이런 습도를 굉장히 높여줘가지고 그 한 3, 4일 정도는 그 안에서 온도 딱 맞춰가지고 습도 높게 해줘서 그 안에서 탈피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고 탈피통을 꼭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어떤 신진대사를 좀 좋게 해서 소화를 좀 더 최대한 빨리 잘 되게끔 하려고 이 온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욕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대략 30도에서 한 35도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그 다음에 물의 높이는 대략 이 몸통이 살짝 잠길 정도의 어떤 높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이제 천천히 변화시켜 주면서 이제 30분 정도 온욕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인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데 인펙션 같은 경우는 장에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장 폐색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펙션이 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으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주시면 예방. 네. 예. 제일 좋습니다. 아. 네.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거북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이 보통 이제 육지거북 중에서 이제 뭐 설거타라든가 뭐 레오파드 뭐 별거북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설거타가 이 육지거북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거북입니다. 아, 들어갔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한 5, 60년 정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한 40에서 한 70kg까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거북이를 키운다, 육지거북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 먹이가 지금 저 작을 때는 별거 아닌데요. 조금 커지면 먹이를 무지막지하게 먹어도 됩니다. 네. 엄청나게 똥도 많이 싸고 예, 예.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워라. 아.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런 것 때문에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50년, 이런 상황들이 60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워라. 이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육 환경은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비어디나 뭐 다른 도마뱀하고 사육 환경이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거의 네. 비슷하게 스팟존, 그렇게 쿨존.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유지시켜 주시고 먹이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기는데 이제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신경 바짝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크기를 좀 작게 주시면 얘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 혼자 안 사는데